자, 68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오페라는 이제 명작 오페라 해설입니다. 푸치니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죠. 일본을 무대로 하는 이제 마담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으로 지금 소개가 되죠. 자, 이걸 왜 제가 이제 명작 오페라라고 하느냐면은 사실 이게 이제 이 나비 부인은 이제 특별한 프로덕션을 소개시키기 위함인데, 이게 이제 2016년 뉴욕 매트에서 이제 공연한 작품입니다. 크리스틴 오플라이즈하고 이제 로베르토 알라나가 공연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너무 유명한 나비 부인이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지난번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직접 관람했던 그 나비 부인도 똑같은 프로덕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캐스팅보다는 2016년 캐스팅이 훨씬 화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무대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짜임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나비 부인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사실 원래 2막 오페라입니다. 근데 2막이 이제 1장, 2장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3막 같은 2막 오페라죠. 1904년 이제 라스칼라 초연을 한 거고, 이제 푸치니의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라보엠 토스카, 마담 버터플라이가 이제 푸치니 3대 오페라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8년간에 걸쳐서 3대 오페라가 나왔으니까, 이 나비 부인을 쓸 때가 지금 이제 푸치니의 가장 전성기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이어서 이제 4작품을 연속 이렇게 히트를 시킨 상태에서, 뭐 경제적으로나 명성을 엄청나게 얻은 상태죠. 그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작품들은 이제 앞 전작에 비해서는 이제 유명세가 좀 떨어지는 작품들이죠. 그리고 이제 해외 시리즈, 흔히 얘기하는 해외 시리즈의 이제 두 번째 작품이기도 합니다. 라보엠이 프랑스를 무대로 한 거고, 나비 부인이 일본, 그 뒤에 이제 초연할 이제 서부의 아가씨가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미완성으로 끝났던 투란도트가 중국,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제 나비 부인은 이제 일본 나가사키 항을 무대로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이제 특별한 프로덕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제가 뭐 여러 번의 나비 부인을 봤지만, 이 연출가 앤소니 민겔라가 연출한 2006년에 연출한 이 나비 부인을 최고로 꼽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화면이 굉장히 몽환적이고 고혹적입니다. 그리고 그 초초상의 슬픔을 극대화시키는데 뭐 엄청나게 훌륭한 연출 기법을 이제 동원했습니다. 뭐 직접 보시면 이제 여러분께서 느끼시겠지만, 이 앤소니 민겔은 이제 195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8년에 이제 식도암 비슷한 수술을 하다가, 뭐 수술은 잘 됐는데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54살로 아주 짧은 인생을 산 분인데, 뭐 이분의 족적은 뭐 그 짧은 인생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남기죠. 실제 오페라에서보다는 이제 영화에서 뭐 엄청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제 잉글리시 페이션트라고, 전쟁 중에 이제 화상을 입은 영국 환자가 이제 자신의 과거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리는 잉글리시 페이션트라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아카데미상, 그 당시 이 작품이 이제 9개 부문 수상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 영화뿐만이 아니고 이제 리플리, 콜드 마운틴으로 사실 아카데미상을 2번 더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쪽에서는 엄청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영국 런던 로얄에서 이 프로덕션을 이제 처음으로 오페라 작품을 만든 게 이게 나비 부인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현재까지 뭐 전 세계 메이저 극장에서 아직도 이제 주요 레퍼토리로 지금 하고 있고, 뭐 불과 제가 이제 2주 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이분의 이제 앤소니 민겔라의 프로덕션 나비 부인을 제가 관람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는 다른 분이었죠. 이분의 기본적인 색감은 이제 붉은색입니다. 어떤 초초상의 어떤 자기라는 슬픔과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몽환적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소품들이 무대를 굉장히 환상적이고 아련한 듯한 슬픔을 표현을 했는데, 정말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앤소니 민겔라의 이 연출한 나비 부인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분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 일단 제가 보기에 뭐 영화 연출가, 최고의 영화 연출가로는 뭐 이미 인정을 받은 분이고, 이 오페라 한 작품 한 것도 제가 보기에 나비 부인 중에서는 최고의 작품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초초상 날 때마다 이 무대가 이제 붉은색으로 물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인형극이죠. 그 블락구라는 그 인형극 방식을 써서 지금 초초상의 아들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이제 지금 세 명의 이제 그 뒤에 이제 검은색을 입은 사람들이 조정하는 인형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블락구 인형은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이렇게 직접 이제 그 초초상의 아들로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2막 2장 시작할 때 간주곡과 더불어 이제 발레가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이 초초상의 블락구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일본의 전통 이제 미다지 문을 무대에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 또한 이제 무대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캐스팅을 보면은 이 크리스틴 오플라이저라고 이제 라트비아 분인데, 이분은 사실 제가 이제 본 소프라노 중에 가장 그 관능적인 그런 소프라노입니다. 관능미가 엄청난 분이죠. 실제 이제 그 같은 해 공연했던 마농 네스코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만 굉장한 그 관능미를 나타냈던 분이고, 또 이제 그 상대역인 핑크턴 대회는 이제 로베르토 알라나라는 프랑스 테너인데, 이분은 굉장히 좀 생긴 게 느끼하죠. 느끼하고 또 뭐 잘생겼습니다. 뭐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지금 크리스틴 오플라이즈가 그때 그 당시에 2016년 이 작품을 하고 하던 이제 2016-17 시즌에 한 해 동안 지금 메이저 극장에서 지금 주인공 타이틀만 5번을 지금 역할을 했습니다. 마담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나비 부인은 뉴욕 매트 거니까 요 이전에 이제 요 바로 전에 공연했던 겁니다. 그거는 지금 기록이 없고, 비엔나 마담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에서 라보엠의 미미어,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에서 마농 네스코, 아까 제가 이제 관능적이라고 했던 게 이제 이때 이 마농 네스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보르작의 루살카, 그 다음에 이제 푸치니의 토스카, 이렇게 대작들을 연이어서 지금 거의 1, 2개월 단위로 전 세계 메이저 극장에서 지금 이렇게 활약을 했던 소프라노가 그렇게 잘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2016-17 시즌에 이렇게 엄청난 활약을 했던 크리스틴 오플라이즈가 갑자기 메이저 극장에서 사라졌습니다. 2017-18 시즌에는 달랑 라보엠 한 작품 했는데 이것도 메이저 극장은 아니에요. 변두리 극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18-19 시즌도 지금 활약이 미미합니다. 20 시즌도 마찬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2016-17 시즌에 그렇게 엄청나게 활약했던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특히 여성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이제 2016-17 시즌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이제 성대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이제 출산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출산을 했을 때는 보통 1, 2년 쉬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약이 이렇게 믿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2016-17 시즌에 이제 무리해서 성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실제 지금 여기 상대역으로 나왔던 이 로베르토 알리아나도 한때 엄청나게 활약을 하다가 이 성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몇 년간 이렇게 슬럼프를 겪었었거든요.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요나스 카우프만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시즌에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실제 올해는 거의 지금 무대에서 지금 보기가 좀 힘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대 한번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주연 배우로서 이제 그 인기가 있을 때 이렇게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렇게 후유증을 겪는 것 같아요. 모든 성악가들이. 아무튼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크리스틴 오플라이즈가 빨리 메이저 무대에 복귀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랍니다. 자, 등장인물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초초상, 즉 극 중에 15살입니다. 15살. 이 초초상이 지금 집안을 보면은 이게 게이샤인데, 그 집안을 보면은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의 이제 사무라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명예스럽지 못한 일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하면서 집안이 이제 초토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초초상이 어린 나이에 이제 이 기생이라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어린 나이 기생을 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당시 2000, 그러니까 1900년 초반기에 이제 그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미군 해군 대위가 이제 나가사키 항에 주둔을 하게 되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고로라는 뚜쟁이가 이제 이 초초상을 이제 어떤 일종의 이제 그 당시 핑크톤으로 봤을 때는 현지 주둔했을 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자를 찾았던 것 같고, 그런 이제 뭐 당시에 계약 결혼 비슷한 형태를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핑크톤은 이렇게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계약 결혼 형태로 자기가 하다가 이제 뭐 돌아가면 끝이라는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실제 불행하게도 이제 초초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하고 진지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고 이제 친구이자 이제 미국 공사 이제 샤플리스가 이제 말립니다. 그렇게 가볍게 결혼을 하면은 상처를 입히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제 핑크톤이 얘기를 안 듣죠. 그 초초상 밑에는 이제 아주 충직한 스즈키라는 하녀가 있습니다. 이 스즈키라는 하녀를 보면 이제 저 라트라비아타의 이제 그 하녀가 생각이 나죠. 아주 그 주인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제 의리를 지키는 그런 하녀로 나오고, 또 핑크톤은 이제 초초상하고 이제 짧은 기간 계약 결혼을 끝내고 미국 돌아가서는 이제 금방 초초상을 잊어버리고 이제 정식으로 미국에서 결혼을 하는 이제 케이트라는 미국 부인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미국 부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핑크톤이라는 놈이 문제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초초상이 자기 종교까지 버려가면서 이제 결혼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이제 본조라는 이제 승려 숙부가 있고, 또 야마도리라는 이제 그 핑크톤이 돌아가고 나서 혼자 산 초초상이 안타까워서 고로가 이제 또 야마도리라는 부자를 소개를 하죠. 근데 초초상은 자기 지주를 굳히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핑크톤이 잘 모르는 핑크톤과 초초상 사이에는 이제 불락후 인형으로 표현되는 이제 아들이 있죠. 이 아들이 결국은 이제 초초상을 죽음으로 이제 모는 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핑크톤이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걸 알고 아들을 이제 데리러 오죠. 케이트와 함께. 뭐 결국 스토리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막이 시작이 되는데, 1막은 이제 시작과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붉은 화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일본 무희가 이제 춤을 추면서 시작이 됩니다. 막에 올리면 이제 이 고로가 이제 그 핑크톤 대위와 함께 핑크톤 대위가 신혼으로 살 집을 이제 소개하는 게 이제 이 막의 시작입니다. 막 이 막에 여기저기 집을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핑크톤 대위가. 고로가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함께 살 이제 하녀 스즈키를 이제 소개를 하죠.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있는 것들이 이제 일본의 미다지 문입니다. 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밀고 달기고 하는데, 그 연출이 아주 교묘해서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샤플리스 공사가 이제 지금 결혼을 하겠다는 이제 핑크톤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의 어떤 문화 차이도 있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집을 계약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듯이 이 결혼도 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핑크톤한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샤플리스가 충고를 하지만, 뭐 핑크톤이 그걸 들을 리 만무하죠. 나쁜 놈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초초상이 이제 중간에 예복을 입고 이제 일본 전통 의식에 따라 결혼식을 올리죠. 이렇게. 이제 크리스틴 오플라이즈가 이제 15살 이제 초초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처음에 이렇게 보면 좀 거부감이 있죠. 서양 여자가 굵디 굵은 나이 많은 서양 여자가 15살 초초상 역할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거부감이 있지만 뭐 이 워낙 또 성악을 잘하니까 뭐 용서가 됩니다. 이렇게 일본식 방식대로 하고 또 그 앞에서 이제 초초상이 자기 그 집안의 어떤 전통이 다 서려 있는 이제 박스를 갖고 오면서 자기가 가진 종교를 버리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합니다. 남편의 종교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일본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조라는 이제 이 숙부입니다. 그 초초상의 숙부가 나타나서 종교까지 버려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승려거든요. 종교까지 버려가면서 지금 외국인하고 결혼을 하는 자기 조카를 지금 이제 심하게 나무래면서 이제 뭐 하객들까지 다 지금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왼쪽에 초초상이 쓰러져 있죠. 집안에 어른이 와서 이제 원래 초대를 안 한 어른인데 와서 지금 이제 호통을 치고 있으니까 핑크턴이 화가 나서 이제 하객들 전부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초초상을 위로하면서 이제 예복을 벗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의 듀엣을 이렇게 신혼 초야방으로 들어가면서 사랑의 듀엣을 이제 부릅니다. 사랑해 주세요라는 이제 초초상과 핑크턴의 아름다운 듀엣을 한번 들어보시죠. ben nomata, tenue farfalla, e devo col tremore, se come padre, ogni farfalla d'uno spento e tremendo, un po' di vero c'è e tu lo sai perché non fugga più. Io togliermita ti serro palpitante, sei mia. Vieni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초야를 치르면서 1막이 끝이 납니다. 자, 1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2막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